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까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사기통 얘기. 사기통은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엔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타보셨기 때문에 저마다 생각하는 최고의 사기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볼 때 가르치려고 듣는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새끼가 제대로 얘기하나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사기통은 제일 안 좋은 대상이야. 왜냐면 다들 너무 잘 알거든. 사기통 월드컵 하잖아? 그건 사기통 월드컵이 아니야. 사기통 세계 3차 대전이지. 전쟁이죠 그건. 우리가 주로 타는 엔진이 사기통이죠. 아마도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사기통 한 번쯤은 다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기통 중에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게 뭐가 있지? 국산차, 현대차, 기아차 다 사기통이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뭐 다 사기통이지 뭐. 근데 또 요걸 빼먹으면 안 돼. 우리가 6기통, 8기통 할 때도 일본차 엔진 빠져가지고 이 엔진 빠졌어요, 저 엔진 빠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 댓글 단 사람들 다 안 타본 사람들이거든. 일본차 타보지도 않고 만화책 보고 지금 엔진 형식까지 다 외우는 분들이야. 존경해야지 그런 분들. 사기통 하면 또 일본차 엔진들이 또 엄청 강세, 뭐 이 엔진을 빼놓을 수 없다 뭐 이런 엔진들이 있을 거야. 보나마나 다 20년 전 엔진 얘기하겠지만 너무 팩폭했나? 사기통은 메인스트림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제조되는 자동차용 엔진이다 보니까 형식도 그만큼 많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사기통 엔진을 왜 많이 쓸까? 무난해서? 정답. 왜 무난하다는 표현을 했냐면 앞서 보여드린 8기통 특집, 6기통 특집 왜 했을까? 최고의 엔진들이라서 그래. 비싸서 성능이 좋아서 최고라는 게 아니라 엔진이라는 물건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 가장 적절한 엔진이어서 그렇습니다. V8 90도 각도로 했을 때 1차 진동, 2차 진동이 상쇄돼요. 직렬 6기통 혹은 수평대항 6기통은 1차 진동, 2차 진동이 상쇄돼. 진동도 없고 출력도 뽑아내기 쉬우니까 회전을 말끔하게 하니까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어. V6는 그냥 무난해서 쓰는 애야. 걔도 역시 직렬 6기통이 구조적으로는 완벽해요. 그러나 V8 길이도 길고 폭도 넓어, 무게도 무겁고 값도 비싸. 직렬 6기통 만들기 어렵고 길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차에 실을 때 실내 공간을 뽑아낸다든가 무게 배분을 한다든가 서스펜션 세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엔진이니까 서스펜션이나 패키징도 완벽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가격이 점점점 올라가. 근데 뭐 비싼 차만 타는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 만들다 보면 V8은 6기통으로 가게 되고, 6기통 중에서도 직렬 6기가 아니라 V6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이란 타협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렬 4기통은 타협의 결정체입니다. 무난해서 쓰는 애야. 4기통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어. 뭐가 무난하냐면요, 직렬 6기에서 2개 빼면 직렬 4기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졌지.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여기저기 싣기 편해. 그리고 기통 하나당 적정 배기량이 보통 400에서 500cc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연소하기 쉬워. 그 이상이 되면 불꽃 한 방 빵 튀겨서 그 안을 다 태우는 게 쉽지가 않아. 배기량이 낮아지면 또 힘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400이거나 500이 적절하다라는 거야. 그럼 400cc짜리 기통을 4개 넣으면 4, 4, 16, 500cc짜리 4개 넣으면 5, 4, 20, 1.6이냐 2.0이냐 그렇게 된 이유가 적절한 배기량을 4개를 연결했더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차 진동은 상쇄가 돼. 1번 피스톤, 3번 피스톤이 2번 피스톤, 4번 피스톤이 서로 상쇄를 해. 엇갈려서 움직이면서 서로 상쇄를 해서 1차 진동이 상쇄가 됩니다. 2차 진동은 남아. 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상쇄할 수 있지 뭐. 그 축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밸런스 샤프트라는 걸 넣으면 진동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 4기통으로 만들면 피스톤 2개가 줄었으니까 6기통보다는 가격이 적절하고, 그리고 엔진 사이즈가 6기통보다 작아졌으니까 차에 어떤 형태로 실어도 뭐 직렬로 실건 병렬로 실건 어떻게 실건 간에 차체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으니까 실내 공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를 만들기에 적절한 엔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4기통을 많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3기통보다 진동이 적죠. 그래서 3기통보다 좀 낮고 6기통보다 좀 못하지만 그냥 적절한, 그러니까 엔진이 1기통부터 12기통까지 있잖아. 단기통은 뭐 차를 굴리기에는 좀 턱없는, 그러니까 진동도 너무 세고, 왜냐면 얘는 1차 진동, 2차 진동을 그냥 혼자 다 받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기통은 모터사이클용, 2기통은 2기통 특집하면 또 8편 나와. 각도 따라, 형태 따라 할 얘기가 많아. 쓴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부적절해. 3기통은 쓸 수 있어. 왜냐면 500cc짜리 3개 넣으면 1500cc니까 충분하단 말이야. 쓸 수 있는데 진동을 좀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럴 거면 그냥 4기통 쓰지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오기 쉽죠. 근데 저는 3기통 달린 차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봐봐요. 단기통, 경제성 최고겠지. 그냥 엔진만 놓고 봤을 때.
경제성이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V12잖아. 이 양 옆에 있다고 봐. V8 한 요쯤 있을 거고. 6기통으로 가잖아? 그럼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한 이쯤 와. 훨씬 효율이 좋아져. 4기통이 한 이쯤 있다고, 저 가운데. 3기통은 경제성으로 따지면 더 좋죠. 직렬 4기통이 중간이란 말이야. 성능으로 가볼까? 성능 제일 좋은 거. 이쪽이 좋은 거고 이쪽이 안 좋은 거예요. 성능 제일 좋은 거 뭐야? V12 여기 있지. 근데 그 다음으로 성능 좋은 거 뭐야? V10 바로 옆에 있지. 그 다음에 V8 또 바로 옆에 있어. 6기통 이쯤 있지. 4기통 이쯤 있지. 3기통 한 이쯤 있어. 2통도 한 요쯤 있어. 단기통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4기통은 경제성으로 보나 생산 측면에서 보나 메인터넌스로 보나 효율에서 보나 어떤 면으로 봐도 가운데야. 계속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4기통을 많이 쓰는 거야. 근데 4기통을 월드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같은 엔진끼리 붙을 수도 있다. 현대의 독자 엔진이라고 할 만한 게 보수적으로 보면 스마트 스트림부터예요. 스마트 스트림 전에 있던 엔진 세타 2004년부터 나왔거든. 혼자 독자 개발한 게 아니야. 글로벌 엔진 얼라이언스라 해서 미쯔비시 그리고 크라이슬러랑 같이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엔진이야. 현대가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독자 기술을 혼자 만들어낸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엔진이 그 이전에 쓰던 시리우스 엔진이야. 사실은 아마 저랑 같은 나이 때는 시리우스 엔진을 제일 많이 타보셨을 텐데, 그 시리우스 엔진에 시리우스란 이름을 누가 붙였냐? 우리나라 사람이 붙인 게 아니야. 일본 사람이 붙인 거야. 미쯔비시의 시리우스 엔진입니다. 미쯔비시의 기술을 가져와서 현대가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최초의 독자 모델 포니는 그 차의 고유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의 독자 모델이라는 거지, 안에 있는 기술이 우리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미쯔비시의 차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껍데기를 바꿔서 디자인을 바꿔서 만든 게 현대 포니입니다. 그 이후로도 2004년 이전까지 모든 현대차는 미쯔비시 기술을 가져다 썼어요. 돈을 내면서. 시리우스 엔진이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미쯔비시의 4G63. 미쯔비시에서는 4G63이라고 쓰고 현대는 G4CP라고 써. 그러니까 회사 내 코드명이야. 같은 엔진이면 같냐? 안 같아. 왜 안 같냐? 만든 사람이 다르잖아. 특히나 4G63T는 터보가 달린 란서 에볼루션에 들어갔던 그 엔진. 그 엔진은 왕왕 도는 엔진이야. 400마력 사양까지도 있어, 걔네들은. 사륜구동이랑 같이 해가지고 랠리를 씹어먹던 애들이잖아. 그 만화책에도 나오고. 근데 G4CP, 옛날에 EF 소나타, 소나타 3, 소나타 2 뭐 이런 거 많이들 타보셨을 거예요, 아재들은. 그 엔진이 뭐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엔진이었나요? 밟아도 안 나가는 엔진이었죠. 레드존까지 가질 않아. 왜 안 올라가지? 수동이면 올라는 가지. 근데 올라간다고 출력성이 곧게 나오진 않아. 처음에 힘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밟을수록 소음과 진동은 늘어나지만 힘은 안 나오는 그런 엔진이었어.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는 돌아서 힘이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엔진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엔진이 정상적인 엔진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걸 추구하지 않아. 현대가 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보편적인 한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글로벌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현대가 연애 700만 대를 팔아. 우리 게 아니야. 현대는 전 세계인의 것이지. 현대는 예나 지금이나 현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건 정숙성, 정비성, 내구성, 보편성이야. 제 방식대로 말하자면 재미없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차를 좋아해서라기보다 필요해서 그냥 이동수단으로 타는 사람들에게는 무난하고 좋은 엔진이야. 연간 700만 명이 이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선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여서 미쯔비시가 생각하는 엔진과 현대가 생각하는 엔진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도 좀 다르게 만든 거지. 너무 포장하는 거고 그냥 원가 절감한 거야. 커넥팅 로드 대충 만들고 뭐 이렇게 군더더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라인에서 만들어내도 약간의 밸런스 차가 있거든.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엔진 조립 과정이야. 근데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조립하는 거야. 그러면 G4CP가 돼. 대충 만들고 4G63 만든 데가 훨씬 좋지. 옛날에 20세기 때 튜닝 시장 일제 부품 사다 끼잖아? 그럼 그게 튜닝이야. 똑같은 부품인데 미쯔비시 거 갖다 꽂으면 성능이 올라가. NA 튜닝이야 그게. 4기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타고 있고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밸브 타이밍 어떻게 하냐, 캠 어떻게 넣냐, 크랭크 샤프트를 뭘 쓰냐 따라 다 달라져 엔진이.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기통은 무난해서 쓰는 엔진이다. 사실은 그 무난함이라는 게 발목을 잡을 때도 있어요. 현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 있지. 스마트 스트림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스마트하다는 거잖아.
뭐가 스마트하다는 거냐면 현대가 직분사로 바꾼 다음에 문제가 많았어. 그러니까 세타 엔진도 현대 버전은 GDI를 계속 썼어. 근데 미쯔비시는 똑같은 엔진에 얘는 MPI를 썼어. 왜 MPI를 썼게? 신뢰도가 높아. 근데 GDI가 최신 기술인 건 맞고 고회전에 더 용이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환경 규제에도 대응하기 좋고. 근데 GDI의 특징이 뭐냐면 옥탄가를 가리는 거거든. 근데 그 무난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대는 옥탄가가 낮은 휘발유를 썼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GDI를 만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는 입맛이 까다로우니까 식재료를 한 끼당 500원으로 제한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뭔 소리야? 입맛이 까다로우면 식비를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식비를 제한하라고? K 대기업이지 뭐. 연구원들이 까라면 깐 거야. 대한민국 대기업 엔지니어들 존경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엔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뭘 하고 싶었던 걸까 하는 엔진. 나같이 회전 감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취향에 안 맞는 그런 엔진이었지 옛날 세타가. 스마트 스트림은요 뭐가 스마트하다는 거냐면 회전수나 엔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MPI와 GDI를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MPI의 시대가 가고 GDI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MPI를 병용하는 구조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BMW도 마찬가지예요. GDI로 완전히 돌아섰다가 MPI를 때에 따라 사용하는 두 개를 병용하는 엔진들을 요즘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GDI가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는 거기도 해. 그러니까 현대가 추구하는 건 첫 번째 연비, 두 번째 환경 규제, 운전 재미는 한 이쯤 있어. 이 사이에 생각할 게 많아. 정비성, 부품 가격. 반면에 BMW는 똑같은 4기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모듈러 엔진으로 6기통과 4기통에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요. 운전 재미. 두 번째 환경 규제. 왜냐면 이 환경 규제를 못 맞추면 못 파니까. 연비 옛날에는 여기 있었어. 아니 BMW 사는 사람이 연비를 신경 써요? 뭐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 여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밟으면 막 2km, 3km 이래. 4기통, 6기통이. 근데 지금은 연비도 한 요쯤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진 시대라는 거죠. 4기통 얘기하면 지금 댓글이 이미 달렸어. 아직 끝까지 보지도 않고 달렸어. 일본차 엔진 얘기를 막 엄청 나올 거거든. 그 100% 나올 엔진이 있어요. F22C라고 하면 무슨 전투기 이름 같지. 전투기 이름 같지만 사실은 전투기 같은 차지. 혼다의 S2000에 실린 게 그 엔진이야. 야, 혼다의 S2000은요 많이 팔릴 걸 생각하고 만든 차가 아니야. 애초에 로드스터에다가 2000cc에다가 수동 미션에다가 회전수가 8000rpm 넘게 돌아. 그러니까 자동차로서는 보기 힘든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고회전까지 도는 경량 로드스터. 가격은 비쌌지. 누구나 타는 차는 아니고 매니아들이 타는 차인데 패션카로도 못 써. 수동이니까. 근데 혼다가 야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야지 누가 만드냐 라는 마인드로 만든 거야. 미아타 팬들에게 던지는 야 니네 타고 싶었던 건 이거 아니야? 싸대기 이렇게 툭툭 손등으로 치는 약간 그런 거. 그 용비어천가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아타에 대해서. 근데 미아타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된 컨버터블과 경쟁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그냥 저렴이 차인데 컨버터블인 차예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나라에 수입된 건 다 고급 차들이잖아. 아예 레벨 자체가 다르다고. 근데 S2000은 유럽의 로드스터들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미아타가 좀 알바생 느낌이라면 S2000은 약간 프로페셔널 느낌으로. 이 F20C 엔진은 혼다가 자랑하는 가변 캠 VTEC이라는 이름이 유명하지.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 일렉트로닉 컨트롤이야. 멋대가리 없는 명칭 아니냐? 풀었으면 멋대가리가 없는데 합쳐놓고 VTEC 그러면 뭔가 멋있잖아. VTEC을 먼저 만들고 이거를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까 밸브 타이밍 제어는 누구나 다 있어요. 야마하에서 만든 시스템을 VVT-i 시스템을 토요타도 쓰고 있고 현대도 있고 BMW도 있고. 왜냐면 그거 하나 환경규제 통과를 못해. 근데 혼다 VTEC의 특징은 뭐냐면 캠의 형상을 바꿔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캠의 형상이 있죠. 캠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밸브가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열었다가 툭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 느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그게 1분에 몇 번 움직이냐? 와,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 제어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캠의 형상이 바뀌는 것처럼 저회전과 고회전에서 나눠서 쓰는 거야. 왜냐면 저회전에 좋은 캠 형상이 있고 고회전에 좋은 캠 형상이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VTEC이 변화할 때 약간 소리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오토바이에서는 이 소리가 더 잘 들려. 그러니까 막 그 미치는 거지. 아주 잘 나가진 않아. 혼다도 사실은 현대처럼 대중차를 만드는 브랜드죠.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야. 혼다가 막 그런 매니악한 오토바이라기보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탈 수 있는 차나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기술은 완전 오타쿠야 오타쿠.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보편적인 차에 막 집어넣는 게 특기야. VTEC이 뭐 말도 안 되는 기술이라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아. 캠 체인을 체인이 아니라 혹은 벨트가 아니라 기어로 맞물려가지고 그거 쓰는 데가 뭐 어디 있어, 혼다 외에. 페라리도 엔초 페라리나 가야 그런 방식 쓴단 말이야. 근데 그걸 오토바이에 집어넣고 막 이러는 애들이야. 지금 이제 이 정도 얘기해주면 역시 까나미 우리의 혼다를 알아주는구나 막 이러거든. 2009년 단종이야 그 차. S2002야 일본 엔진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단종 연도 보고 오세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옛날 엔진 최신 엔진이랑 붙어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현존하는 최강의 사기통은 뭘까 궁금하지 않아? 뭐라고 생각해요? BMW는 사실 사기통 엔진이 좋거든? 그러니까 3 시리즈든 5 시리즈든 간에 내가 시승할 때, 처음 나오면 시승할 때 6기통이 아니라 4기통을 먼저 해봐요. 왜냐면 6기통은 좋지 뭐. BMW가 6기통을 안 좋게 만들 리가 없다는 거는 역사가 판명하는 거니까. 4기통 엔진이 납득 가능하냐를 먼저 보는데 납득 가능하죠. 6기통을 초월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4기통 엔진으로도 6기통의 맛을 잘 살리는 좋은 엔진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강이냐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해서 나는 좋아하지만 그 엔진을 최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내가 BMW 산다면 난 6기통을 사고 싶을 것 같긴 해.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엔진 중에 최강이라고 하면 M139를 꼽아야 되지 않을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M139는요 AMG 4기통 모델에 실리는 엔진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400마력이 넘어가면서 마탱이가 갔지. 숫자만으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은 마탱이 가게 한 그런 엔진이지. 나도 갔어 맛이. 4기통으로 400마력을 뽑는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4G63 미쯔비시도 4기통으로 터보 부스트업 올려가지고 한 450마력까지도 뽑았어요. 순정으로. 물론 튜닝하면 500마력, 600마력도 뽑아. 근데 좀 불안정해지지. 근데 어쨌든 순정으로 450마력 뽑는 거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일상주행에서 좀 불편해지겠지만. 근데 그 엔진이 최강이냐 그러면 나는 좀 동의 못 하겠는 게, 물론 저는 최신 버전은 못 타봤어요. 왜냐면 처음 나올 때 한 번인가 타보고 그 이후에는 안 탔어. 아예 그냥 시간 아까워. 내 인생이.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엔진이랑 미션 궁합이 말도 안 되게 안 맞아가지고 밟아도 짜증나 죽겠더라고. 차들 다 추월해가서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어. 제로백이 뭐 매초 뭐 어쩌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 나가야 제로백을 재지 출발을 못 하는데. 물론 나중엔 나아졌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냈을 때 그 실망감 때문에 좀 약간 나는 최강이라고 못 하겠어. 그거를 완전 무결해야 되거든 성능에서는. 근데 무시할 수 있는 엔진은 아닙니다. 엔진 오브 더 이어 상도 탔고, 그리고 럭셔리하지 않냐 그러면 럭셔리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그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 제가속 시에 그런 멍때림이 너무 심했었던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천천히 조작하면 괜찮았을려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잘 만든 엔진이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모든 4기통의 최강은 사실은 정해져 있지. 예전 박스터에 들어갔던 박서 4기통. 박스터는 원래 처음 나올 때부터 6기통이었잖아요. 근데 한때 2.0 4기통이 들어간 적이 있어. 터보 엔진으로 바뀌던 무렵에. 혹은 S 모델에서는 2.5 배기량의 4기통 엔진이 들어간 적이 있어. 진짜 훌륭했어 그 엔진. 지금 만약에 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거 왜 이래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엔진의 특성이 뭐였냐면요, 걸걸대는 엔진이야. 고동감이 있는 엔진이야. 6기통 박서처럼 웽 하고 노는 타입이 아니고 후두둥 후두둥 하고 노는 타입이야. 8기통처럼. 그러니까 포르쉐는요 속도만을 추구하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전통도 중요하고요, 스타일링도 중요하고 헤리티지도 중요한 브랜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고 성능을 위해서 딴 건 다 필요 없고 성능을 추구한다와 멋있는 성능을 추구해, 이건 다른 얘기야. 포르쉐는 후자입니다. 포르쉐는 폼을 잡지 않고 성능만 추구하라면 씨발라 안 해. 약간 이런 타입이야. 단적인 예가요, 내 차 SQ7에 실린 8기통, 포르쉐 카이엔 GTS에 실린 8기통 같은 엔진이야. EA825야 둘 다. 두 개가 똑같은 엔진인데 출력이 달라요. SQ7에 들어간 아우디의 엔진은 500마력이고 카이엔 GTS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더 느려. 출력이 약간 더 낮아. 그리고 두 개의 느낌이 달라. 아우디는 후루룩 후루룩 도는 엔진이라면 얘는 후두두두둥 후두두두둥 하고 도는 타입이야. 그렇게 세팅한 이유는 성능이 최고가 아니라는 방증이에요. 포르쉐가 하고 싶은 건 V8로 으르렁거리면서 달리고 싶은 거지, 성능 추구하신다고요? 돈을 조금 더 내시면 터보를 타시면 됩니다 라니까 GTS의 영역은 흐르렁 흐르렁 하는 V8의 낭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야. 박스터도 그렇게 본 거예요. 성능 추구하신다고요? RS 스파이더도 있고, 아니면 911 GT3 있는데 그거 타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기통 박스터에서는 8기통이 그런 것처럼 으르렁거림을 넣었어요. 밟으면 우웅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후룩 하고 나가. 직렬 4기통과 박서 4기통은 폭발 간격도 다르고 회전 감각이 달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박서는 건조한 배기음이 납니다. 건조한 소리가 나다 보니까 푸르거리는 소리랑 같이 해서 이게 그 소리는 뭐랑 비슷하냐면 제일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순행화되기 이전 공냉 박서의 회전 감각이야. BMW 공냉 박서 엔진 달린 모터사이클 있잖아. 1200 시절까지의 박서 엔진 배기음이랑 비슷해. 그 소리가 푹 하면서 나가는 게 난 그거 너무 좋았어. 그 엔진이 나중에 환경 규제도 있고 돈이 많이 남는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박스터 마지막에 이제 GT3가 되면서 자연흡기 6기통으로 대체됐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그 2.5 수평대항 4기통은 제가 좋아했던 최고의 4기통은 그 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스터에 실렸던 그 수평대항 4기통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박스터 중에서도 아주 짧은 시기에만 실렸던 엔진이니까. 그 형식이 실린 다른 차를 또 본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밖에 좀 본 적이 없어요. 수평대항 4기통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용 엔진입니다. 비틀. 폭스바겐 비틀이 수평대항 4기통이었어. 공냉 수평대항 4기통. 비틀을 누른 게 356이야. 그래서 수평대항 4기통은 의외로 전 세계로 따지면 꽤 많이 보급된 그 엔진이었고, 왜냐면 폭스바겐 미니버스 있잖아. 우리 레고로도 많이 만들고 그것도 수평대항 4기통 똑같은 엔진이 실렸던 차야. 세계적으로 보면 꽤 많이 익숙한 엔진이고 지금도 세계에서 아주 많이 아니지만 꽤 인지도 있게 달리고 있는 엔진입니다. 뭐냐면 스바루. 우리나라에도 있어. GR86. 86이 수평대항 4기통이잖아. 수평대항이 6기통이 아니라 수평대항 4기통을 한 이유는 6기통 박스를 하면 너무 넓어져 이게. 그걸 실으면 앞바퀴가 안 꺾여요. 그리고 앞으로 빼면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가고 막 좀 애매해. 그러니까 패키징이 어려운 대표적인 엔진이 수평대항 엔진이야. 그래서 수평대항 4기통 어쨌든 약간 짧으니까 배치가 좀 더 쉬운데, 그렇다면 스바루와 포르쉐의 박스는 뭐가 다를까? 제가 아까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4기통을 만들어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소재를 뭘로 하냐, 가공 정밀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조립할 때 어디까지 신경 쓸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게 엔진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라고 해도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진짜 박서는 포르쉐예요. 크랭크축 하나를 실린더 4개가 공유하면서 도는 박서입니다. 근데 토요타와 스바루가 쓰는 86은 실린더가 약간 어긋나 있어, 이 축이. 왜 그러냐면 만들기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타협을 많이 했어. 당연한 것이 대중차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도 토요타, 스바루와 포르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가 자체가 다르고 프리미엄 브랜드냐 대중 브랜드냐는 그만큼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로 이해해야지. 가격 차이가 나는데 뭐. 그냥 단순히 엔진 형식 똑같고 이 차가 더 최강이야 이건 만화책 대사지, 실제로 이렇게 호각을 다룰 수 있는 엔진이냐? 타보시면 알아. 타봐서 86이 더 좋으면 다 86 사지. 포르쉐 사는 사람은 바보야? 돈 막 2억 3억 주고 포르쉐 사게? 단점만 있냐면 그건 아니고 배기음이 독특해. 그 위상차 때문에 푸르륵거린다 그래야 되나? 토요타 스바루의 그 엔진이. 취미성은 확실히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포르쉐는 취미성을 위한 차지만 취미성이 확실히 있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일단 박서 구조라는 자체가 약간 반칙이죠. 실린더가 위로 서 있으면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 위에 밸브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캠이 있어야 되니까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게 누워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달리는 것과 숙이고서 달리는 것의 차이, 무게중심이 낮아지니까 운동 성능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스바루의 WRX, STI 뭐 이런 랠리카 기반의 스포츠카 혹은 86 같은 스포츠카가 아니더라도 박스 엔진이 들어간 스바루의 일반 자동차들도 무게중심이 낮으니까 운전하는 재미도 좀 있고, 물론 포르쉐처럼 고회전 중시형 엔진은 아니고 저중속대 실용차 영역에 중점을 맞춘 차긴 하지만 특유의 맛은 있다. 그러니까 배기음만으로도 일반적으로 듣던 엔진 소리가 다르다라는 걸 일반인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개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서 엔진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 스바루도 대단하고, 우리나라에 스바루는 없으니까 이제 토요타 GR86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는데 그 차도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시면 엔진이 다 똑같지 않구나 라는 걸 맛볼 수 있는 그런 엔진이죠. 그리고 V형 4기통 빼놓을 수 없죠. V형 4기통은 차에는 안 쓰고 모터사이클에만 쓰입니다. V4를 차에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점이 없어. 4기통으로 직렬로 배치를 하면 실린더 헤드가 하나잖아. 몸통도 하나고. V형으로 되면 뭐야? 헤드가 2개고 몸통도 2개잖아.
전체 크기는 작아요. 작지만 어쨌든 복잡한 구조를 주물로 떠내야 되는 단점이 생기는데 대신 컴팩트해졌지. 근데 그렇게 컴팩트한 게 차에서는 큰 장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4기통도 충분히 컴팩트해. 차라는 게 정해진 사이즈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 실을 수 있어. 4기통도 사이즈 딱 좋아 라는 느낌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작아졌는데 그 장점은 없어. 장점이 있어야 작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엔진 생산 단가가 더 높아졌어. 그리고 4기통이 1차 진동이 상쇄되고 2차 진동은 밸런서로 잡기가 쉽다 그랬잖아. V4는 각도에 따라 달라져. 내가 그 얘기했지. V8도 90도여야 진동이 상쇄가 돼. V6는 90도로 하면 폭발 간격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데 어쨌든 60도로 약간 좁히는 게 적당하다 그랬잖아. V8은 왜냐면 원래 큰 데다가 90도여야 존재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큰 거를 큰 차에 넣는 방식인데 V4는 그렇다면 90도로 하면 이 각도는 V4나 V6나 각도가 주는 이 너비가 똑같아지잖아. 그럴 거면 두 개 더 달아서 V6 하지. 그리고 좁혔어. 그럼 진동 특성이 이상해져.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되니까 V4는 출력 면에서나 진동 면에서나 사이즈 면에서나 차에서는 굳이 쓸 장점이 없어.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그렇다면 모터사이클에서는 왜 V4를 많이 쓰느냐? 예전에 혼다가 많이 썼었고 아프릴리아 그리고 두카티도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두카티나 아프릴리아는 V형 2기통의 장점을 살리던 애들인데 환경 규제, 고출력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V2로 이게 안 돼. 바이크에서는 V4에 컴팩트함이 주는 장점이 생겨요. 우리가 4기통 모터사이클과 2기통 모터사이클을 대놓고 비교하진 않아. 장르 자체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 4기통은 보통은 열었을 때 뿌악 하고 나가는 직진 가속력, 폭발적인 힘 약간 그런 걸 매력으로 삼고 2기통은 4기통보다 더 먼저 열 수 있고 더 크게 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레이스에선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싸우는 방식이거든.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야. R9T가 너무너무 충격을 줬어요. 박서 2기통이 주는 엔진의 맛 플러스 디자인은 레트로인데 모던한 장비들이 주는 주행 편의성. 전 세계적인 카페레이서 붐이 일었어. 그걸 잡겠다고 나온 게 혼다의 CB1100EX야. 왜냐면 카페레이서 시대는 혼다의 4기통이 사실은 2기통을 다 죽여버렸었거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그래서 그래? 카페레이서 붐이 다시 왔어? 그럼 우리가 그거 다 죽였었으니까 한 번 더 죽여줄게. 그리고 공랭 4기통 엔진을 가지고 카페레이서를 만들었어. 그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턴 한번 해보세요.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 나요. 크랭크 이만한 게 이렇게 돌아. 이걸 기울인다고 생각해봐. 자이로 효과 때문에 안 기울어져요. 불렁새 소년 있잖아 왜. 그거 툭 쳐봐. 이렇게 했다 다시 일어나서 굴러가잖아. 자이로 효과 때문에 굴러가는 거 아니야. 굴르고 있는 거는 이 운동 균형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 기울이는 안 기운다니까? 그래서 4기통을 크랭크를 긴 거를 넣는 것보다 이걸 좁게 해야 돼. 근데 V4는 2기통보다 조금 길어져요.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4기통보다는 훨씬 짧고 2기통보다 약간 긴 정도야. 2기통은 이렇게 있잖아. 물론 단기통보다는 약간 길어. 근데 V4가 되면 그거보다 약간 더 늘어날 뿐이야.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V4의 컴팩트함을 살리는 패키징이지 말하자면. 바이크는 패키징이 더 중요해요. 자동차는 거주성의 영역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모터사이클은 사람의 탑승 자체가 운동 성능을 좌우해요. 어디에 타냐에 따라. 서스펜션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다가 엔진에 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엔진은 컴팩트할수록 좋은데 V4는 그 컴팩트함이 모터사이클에는 맞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두카티, 아프릴리아, 과거의 혼다 뭐 이런 브랜드들이 V4를 애용을 많이 했죠. 근데 V4를 옛날에 시도한 회사들이 있어서 란치아 뭐 이런 회사. 란치아가 V6를 최초로 만든 회사기도 하거든. 지금 거의 죽은 회사지. 있긴 있어 아직도. 스텔란티스에 있긴 있는데 유럽에서는 매력이 좀 있지. 근데 일본에도 팬이 많아. 우리가 옛날에 뭐 란치아 델타, 테마 이런 차들이 있었지만 대중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내 생각에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 차 한번 봐봐. 란치아 스토라토스 한번 봐봐. 스트라토스. 우주선 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란치아 델타, 스트라달레, 인테그랄레, HF 뭐 이런 씨발 이 차는 돋바 멋있다. 내 이태리에 못 가도 한 20번은 간 것 같거든? 근데 이태리에서 이 차를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한 10번 봤는데 10번 다 일본에서 봤어. 일본 애들이 미쳐 이 차에. 근데 이제 수평대항 엔진 중에서도 박스터, 지금은 단종된 엔진을 내가 경험해본 최고 엔진으로 꼽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중고차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같은 박스형인 GR86의 박서가 최고 엔진이냐 그러면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 막 꿈에 나오고 이럴 정도의 엔진 느낌은 아니었어. 나는 4기통을 타는 게 내 경제 형편에 딱 맞지만 최고 엔진을 타고 싶다 라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이대로 끝나면 현행 엔진 중에 메르세데스 AMG M 결국은 그거 아닌가? 지금은 미션 궁합도 좀 나아졌다는데 그거 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 그거 아니고 살짝 넘어갔지만 BMW 좋지 뭐 하면서 6기통보다 못하다고 뭐 그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는데 최고가 뭐냐 지금 살 수 있는 모듈러 엔진 실키6와 공유하는 엔진 구조의 B48 엔진 그거 사면 돼. B48 여러 가지가 있거든. 135, 235 혹은 뭐 미니 존 쿠퍼 웍스에 들어가는 300마력 넘어가는 엔진 그게 궁극이지 뭐. 걔는 튜닝하잖아? 600마력 넘게도 나와 그냥. 레이싱카 가면 1000마력도 넘어요. 완성돼 있는 엔진이야. 실키6에 가려가지고 좀 약간 그건 뭐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했는데 직렬 4기통이 제일 보편적이니까 직렬 4기통에서 최고가 뭐냐고 하면 B48 월드컵 없는 그냥 부전승. 왜냐면 뭐 옛날 엔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F22가 최고다 하시는 일바분들은 갖고 와서 한번 붙어보든가. S2000이랑 135랑 한번 붙어보든가. 해치백한테 진다니까. 총평 가겠습니다. 4기통 좋아하니? 궁극은 B48 BMW.